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장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밌는 거는 페드의 지상 과제는 뭐냐면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뭐 이제 때에 따라서 장기 이자율을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단기를 올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페드가 아직도 그 생각하는 지상 과제는 이 FFR이 0보다 작게 되는 거는 난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다. 그 지금 그 유럽에서의 이제 그 저 국채 같은 것들을 보면은 또는 유럽의 EFFR 같은 거 보면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페드는 그 나는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좀비 시장화 돼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향후에 또 오히려 더 큰 유동성 위기라든지 이런 걸 불러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오늘 저의 얘기인데요. 그건 이제 차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6월 FOMC 회의의 이제 결과는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IOER과 오버나잇 RRP를 사용해서 페드는 3월에 주로 3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이 리프 이자율 또 그다음에 단기 채권 T빌이라 그러죠. 단기 채권 이런 것들이 종종 마이너스로 가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페드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뭐래도 이미 좀비 시장화 됐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의 영향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것들도 같이 올라가죠. 왜냐하면은 이 페드 펀드 마켓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레포 시장 당연히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객들의 이제 이런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데 이제 페드에서 연준에서 선빵을 날린 거죠. IOER하고 원의 RRP를 0.05%씩 인상함으로 인해서 이 이자율이 안정화되게끔 나는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죠, 페드가. 이자율을 인상했던 시기는 우리 가장 가까운 근래에 그 2008년 위기 이후에 보면요, 2015년 요때부터 15년 12월이죠, 요때부터 올라가는 거 9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딱 계단식으로 딱딱 올라가죠. 0.25%씩 딱딱 올려서 마지막 2019년 7월로 제가 7월인데요. 이때는 2.5%까지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최근에 있었던 걸 뭐 테이퍼링이냐 아니냐 하기에는 좀 아니죠. 왜냐면은 이거에 그때 0.25씩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0.05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죠, 이게. 뭐 테이퍼링이 아니라 그 이펙티브 펀드 레이트 EFFR을 0보다 크게 유지하려는 그 페드의 그 지상 과제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에피소드를 보면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19년에 9월에 이렇게 갑자기 여기는 다른 데들은 이 기간이 꽤 길죠. 이렇게 긴데요. 아주 짧은 순간에 딱 세 번 내리는 거 볼 수가 있죠. 예, 요거 뭐 페드가 급했던 거죠. 요때 어떤 일이 있었나 요걸 알아보는 거는 지금의 오버나잇 RRP를 0.05 올리고 IOER도 0.05% 이렇게 인상했던 거 요것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인가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당시였습니다. 이때가 그 당시에 그 꼭대기에서 2.5%에서 급격하게 0.25씩 세 번 딱 이자율을 그 인하했던 요때인데요. 요때가 바로 뭐냐면은 페드 파월이 뭐냐면 우리 QE 아니야. 근데 한 거는 똑같습니다. QE랑 그 뭐죠? 저거 사고 그 채권 사고 하는 똑같은 일을 했어요. not QE라고 아주 굉장히 그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사실상 QE죠. 페드의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증가했던 거죠. 확장이 됐던 거죠. 낫QE라고 아주 유명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요거 벌어지기 전에 이게 레포 이자율이 급등하는 5.25%까지. 물론 이게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레포 시장이라는 거는 대략 대부분 오버나잇 하루짜리가 거의 80% 이상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 레포 시장에 근데 이게 쫙 문제가 생기니까 페드 펀드 레이트는 그 안에 있겠죠. 저 뭐냐 IOER하고 오버나잇 RRP 안에 여전히 있겠지만 실제 시장의 실물 경제 영향을 주는 레포 시장에서 이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페드가 어유 뭐야 차차 하고 바로 이자율을 인하를 해가지고 여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이때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면요. 2018년부터 2019년 이때까지 이 페드가 전체 자산을 축소하고 있었죠. 즉 이거는 테이퍼링이 아니죠. 타이트닝이라고 그러죠. 그 QE 타이트닝. QE 타이트닝은 페드의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QE라고 그래요. Q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거를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산을 아예 감소시키는 거 요거는 타이트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요걸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연준이 타이트닝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타이트닝 하니까 자산이 축소되면서 자산만 축소되는 게 아니죠. 이 대차 대표는 자산과 부채 같이 축소되는데 부채가 축소되면 당연히 그 부채의 일부인 그 지급준비금도 당연히 축소가 되겠죠. 지급준비금이 축소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급준비금은 은행의 자산이죠. 그러면 은행의 자산이라는 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급준비금은 시중의 유동성이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면 시중 유동성이 올라가고 지급준비 내려가면 당연히 그 유동성도 떨어지겠죠. 그런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략 지급준비금이 대략 한 1조 정도 그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TGA라는 거 있었죠. TGA가 늘어나면은 부채 항목의 전체적인 크기가 일정하다면은 TGA 그 중에 부채 중에는 지급 준비금이 있고 그 다음에 TGA도 있고 오버나잇 RRP 요것도 있고 페드의 부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전체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은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떨어지겠죠. 이때 TGA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도 또 갑자기 줄어들겠죠. 이게 한 2, 3일 만에 무려 1200달러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럼 이게 캐시 부족이 되고 현금 부족이 되고 이거는 결국에 시장 유동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건 결국에 또 레포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말라버리니까 금리가 급등하겠죠. 평소에 뭐 대략 한 2%였는데 이게 갑자기 5.몇 % 정도까지 올랐으니까요. 이게 어떤 레포 시장의 어떤 참가자는 심지어 10%까지도 냈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보통 이 레포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전체 거래된 거에 거래량 가중 평균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지 어떤 경우에는 뭐 10%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하여튼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러면 요게 최근에 그 현상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때는 물론 타이트닝을 하고 있었죠. QE 타이트닝을 하고 있었던 거는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급 준비금이 줄어들고 있죠. 준비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이거는 결국에는 은행의 유동성 줄어들고 그러면 또 저거겠죠. 그 레포 시장에서 유동성도 줄어들고 이런 연쇄 효과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레포 시장에서 이게 빵 터지고 또 다른 QE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 실제 이제 그 굉장히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6월 24일에 또 이제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페드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은 은행들을 이렇게 쭉 불러 모아서 야, 만약에 주가가 50% 하락하면은 너 버틸 수 있어 없어?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겁니다. 뭐 만약에 부동산이 주택 가격이 40% 떨어지면 20% 떨어지면 너 어때? 너의 상태가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런 거 테스트를 했는데요. 요게 2월에 그때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쭉 정리를 해가지고 무려 한 거의 4개월 후에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23개 은행이 전부 통과가 잘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23개 은행 뭐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들이겠죠. 말만 하면 아는 뭐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뭐 웰스파고, 뭐 골드만삭스 등등등등등 뭐 이런 은행들이 전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과를 하고 나니까 이제 또 하나 커다란 또 암초가 하나 딱 기다리고 있는데요. 6월 30일까지 어제자죠. 어제 6월 30일까지 그동안 이제 페드하고 뭐 재무부 이런 이제 금융 관련 그 기구들이 정부 기구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은 작년에 저 은행 야 지금 어려우니까 은행주 너네들은 배당하지 마. 배당 금지. 그리고 자사주 매입 금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풀렸어요. 그래서 그 규모를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못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제 향후 그 할 규모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1,42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또 최근에 그 오버나잇 RRP를 0.0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 거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자, 보통 SLR 하면은 미국의 아주 중요한 은행은 뭐 6% 정도 이렇게 합니다. SLR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은 뭐냐면 자기 전체 대차 대조표에서 그 자산 부분 있죠. 자산 요거 분에 자기 갖고 있는 그 주식 주식 요게 6%를 넘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큰 은행들 그럼 어떤 은행은 뭐 4%만 넘어도 되고 너네는 뭐 작으니까 뭐 했는데 뭐 이걸 대략 전체 평균으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SLR 5%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자, 배당이나 자사주를 매입하면은 그 자본이 감소하게 되죠. 배당 하면은 내 자본은 그 자본 계정을 보면은 뭐 주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현금도 있는데 배당을 하면 이게 이제 큰 여기 이게 자본이라고 해야겠네. 주식이라고 하면 안 돼. 정확히는 자본이죠. 내 자본은 이렇게 있는데 자사주 사면 주식도 줄어들죠. 또는 배당하면 현금이 줄어들죠. 이 얘기 뭐냐면 자본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1,420억 불의 자본이 감소합니다. 언제? 이거는 모릅니다. 왜냐면 은행에 따라서 만약에 자사주를 내가 매입을 하겠다, 현금 배당을 하겠다 하면은 뭐 이거는 기간을 미리 정해놓을 수는 있어요. 지금부터 뭐 1년간 뭐 하반기 뭐 9월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사주 매입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 주가 떨어졌을 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이게 뭐 조금 뭐 어떤 충격이 있어 주가 떨어졌다. 아니면 이거는 그러면 주가가 더 오를 것 같다. 그럼 지금 당장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할지 아직 이게 일정은 나오지 않지만요. 어쨌든 대략 1,420억 정도, 1,400억 정도의 자본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본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SLR을 지켜야 하면은 20배, 1,400억의 20배가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 자본 여기 있죠. 자산 계정에 뭐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급 준비금도 있을 거고,
크게 이렇게 있겠죠. 은행의 자산은. 근데 이게 자본이 1,420억이 줄었으니까 미국 은행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대략 2.8조의 자산이 감소하는 거. 물론 이거는 이제 이게 전부 다 지급준비금 감소로 간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요. 2.8조의 지급준비금 감소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요. 근데 현재 지급준비금은 토탈 얼마냐? 그 초과 지급준비금 말고 전체 연준이 갖고 있는 지급준비금은 3.8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버나이트 RRP에 투자하는 대부분이 그 MMF인데 MMF의 그 자산 그 대표를 보면요, 여기 오버나이트 RRP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 국채도 있어요. 그 주로 단기 국채 T-빌이라고 그러죠. 국채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MMF를 운영하는 운영 담당자라면은 오버나이트 RRP 이자율 지금이 0.05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국채가 지금 시장에서 보니까 뭐 마이너스가 됐다든지 아니면 또는 뭐 0.01 거의 0에 가깝다든지 하면은 당장 뭐 합니까? 국채를 팔아야 되겠죠. 그럼 국채 팔고 그걸로 오버나이트 RRP에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물론 이 국채를 팔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지는 모든 걸 한꺼번에 파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유인이 있다는 거죠. 이 2조만큼의 이게 뭐 당장 실제로 오버나이트 RRP가 0.05로 올라가니까 실제 국채 수익률도 그 만기 짧은 거 T빌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 0.04, 0.05 어떤 거는 그렇게 같이 올라가는 게 시장에서 실제 이제 확인되고 있지만요. 어쨌든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은 또 다른 지급 준비금 감소의 그런 또 요인으로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해준 사람은 그 미국의 아주 연방은행 출신으로 또 한국의 KDI가 나온 아주 걸출한 인재인 졸탄 포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참조를 했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향후 페드의 그 대응이 있겠죠. 페드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 한번 쭉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에 출발점을 근원을 하나 둘씩 따지고 들어가면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만났냐면 3월 말에 그 연장이 폐지된 SLR 면제 프로그램 SLR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SLR은 여기에서 자기 자본이죠. 그 다음에 이 자산이 있는데 SLR 면제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이 자산에 지급준비금도 있고 국채도 있고 모두 있고 하죠. 여기에서 크게는 그 준비금을 빼줄게 한 게 이 SLR 면제였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생긴 거는 결국에 SLR 면제를 더 이상 SLR 면제 안 해. 이제부터는 원래 SLR대로 갈 거야 하니까 준비금이 이제 원래대로 준비금이 여기 들어가니까 SLR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준비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예금을 안 받는 거죠. 예금을 받으면 준비금 늘어나니까요. 그럼 예금 안 받고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그 MMF 시장으로. MMF 시장은 그러면 그거 갖고 뭘 하냐? 저걸 사는 거죠. 그 오버나이트 RRP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오버나이트 RRP가 예전에는 0%였죠. 0%인데도 많이 샀죠. 근데 0.05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실제 1bps라고 그러죠. 0.01% 1억 달러를 1bps만큼 수익을 얻으면요. 이게 다 하루짜리니까요. 한 277불밖에 안 돼요. 근데 1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뭐 대략 한 1,100억 정도 하겠죠. 근데 30만 원 벌자고 그 짓을 하냐? 그런 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0%보다는 낮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다 이제 이쪽으로 간 거죠. 왜 SLR 면제를 그러면 페드가 다시 부활을 시키냐? 이거 혼자 할 수는 없죠. 저기랑 같이 해야 되죠. 그 재무부나 다른 정부 기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혼자 못합니다. 근데 했다가
재무부에서 뭐 예를 들어 다른 기관에서 강력하게 절대 안 돼 이러면 완전히 그 페드 체면 제대로 가오가 제대로 상하는 거겠죠. 이런 선택도 있지만 이게 참 힘들고 그러면 다시 또 오버나잇 RRP를 원래대로 0으로 맞춰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자금의 급격한 이동은 항상 이 불안정성을 갖고 오는데 자금의 급격한 이동이 별로 없게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런데 이거는 페드로서 또 걱정이죠. 이 FFR에 또 그러면 이 FFR도 그야말로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페드의 그동안에 또 가지고 왔던 이 단기 이자율은 항상 그 EFFR은 0보다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또 하니까 이것도 애매합니다. 다 이것도 애매합니다. 은행의 자사주 매입금지 이건 이미 이제 끝난 일이죠. 이건 뭐 안 되죠. 결국에 이 얘기 뭐냐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페드가 페드 펀드 마켓을 통해서 이미 좀비 시장화된 좀비 시장에서의 어떤 이자율을 그걸 0보다 크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벌여왔는데 이게 과연 그 이제 제대로 이거 할 수가 있겠느냐. 왜냐면은 지금 오버나잇 RRP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가면서 지급준비금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3조 8천 정도가 있는데 지급준비금이 만약에 이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 자금 시장에 단기 자금 시장에 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급준비금이 있는데도요. 예전에는 초과 지급준비금 15억 달러 겨우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지만 지금에 비해서는 15억 달러 갖고 그거를 시장을 움직여 왔는데 지금 무려 그거에 한 2,000배 이상 달하는 돈이 있는데도 이게 제대로 이 작동이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삐걱거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2019년과 같은 그런 유동성 위기에 재현이 또다시 오고 그러면 또 시장에 충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과거 페드에 했던 일들과 그리고 현재 벌어지는 걸 서로 비교함으로써 향후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느긋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페드의 EFFR과 또 오버나잇 RRP에 대한 거를 한번 또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